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걸 보니 가을이 왔나 봅니다. 오늘만큼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모닝커피와 함께 가을의 향기를 만끽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치과에 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대답해주는 응답하라 치과의사, 그리고 오늘의 응답의사 김준화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브 치과병원에서 예스맨을 맡고 있는 구강외과 전문의 김준하라고 합니다. 왜 예스맨이신가요? 최근에는 대부분 예스를 외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섭외했을 때 거절을 못했던 이유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응답하라 치과의사 오늘의 주제 임플란트. 오늘의 주제 임플란트 시술에 관련해서 제가 오늘 5개의 질문을 가지고 와보았는데요. 응답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금속 알러지가 있는데 임플란트 시술해도 괜찮을까요? 치과용 임플란트는 티타늄과 그 합금을 주 재료로 하고 있는데, 티타늄은 생체 적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금속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도 큰 무리 없이 시술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시술 전에 의료진에게 금속 알러지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의료진은 환자분의 개인 체질이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임플란트 재료나 표면 처리 방법을 감별 사용함으로써 좋은 예후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짜자자자잔. 준비를 많이 하시네요. 네, 그쵸. 임플란트 시술 과정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임플란트 픽스처를 먼저 안쪽에 식립하신 다음에 잇몸뼈와 단단히 붙기를 기다린 다음에 항부 보철물을 올리게 됩니다. 임플란트와 잇몸뼈가 단단히 붙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환자분들의 잇몸 상태에 따라 다른데, 잇몸뼈가 좋고 잇몸의 상태가 건강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치아를 빼신 다음에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대략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에 반해서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임플란트에 기반이 되는 잇몸이 건강하게 회복된 것을 기다린 다음에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런 경우에는 치아를 발거한 다음에 2-3개월 정도 기다린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예후에 좋습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사실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임상검사와 방사선 사진 등을 통해서 정밀한 검사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1살에 이가 빠진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아, 예. 그러신 분들이 계시죠. 치아가 상실된 경우 잇몸도 조금 내려가게 되고 잇몸뼈도 좀 소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시간이 길지 않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치아가 상실된 지 시간이 오래 되시게 되면 잇몸뼈도 많이 부족해지게 되고, 인접해 있는 치아들도 약간 치아 상실 부위로 쓰러질 수도 있고, 위쪽에 있는 대합되는 치아들도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치아가 상실된 뒤 너무 늦지 않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이 무서워요. 혹시 절개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할 수 있나요? 임플란트 식립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소 마취를 하고 잇몸을 절개해서 치조골을 노출시킨 다음에 볼 삭제를 시행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잇몸을 봉합하는 단계를 보통 거칩니다. 이때 잇몸을 절개하는 과정을 생략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시술 시간이 짧아지고 환자분들이 수술 중 그리고 수술 후에 통증을 좀 덜 느끼시고 불편감이 적은 등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잇몸 절개를 생략하거나 최소화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잇몸뼈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고, 잇몸과 잇몸뼈의 상태가 양호한 부위에 시행했을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등 제한사항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잇몸 상태와 전신 건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환자분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이를 가는 습관이 있는데 시술 후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가리가 있으신 분들은 치아를 수평적으로 그리고 비기능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씹는 입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환자분들에 비해서 임플란트가 파절될 위험성이 높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가리 장치를 사용하시거나 임플란트 식립할 때는 임플란트 픽스처의 지경을 굵게 하거나 보철물 올리실 때는 보철물의 외형이나 교합되는 정도를 바꿔줌으로써 예후를 좀 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갈이 외에도 좀 이렇게 임플란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습관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 악물기와 혀를 내미는 습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악물기는 마찬가지로 과도한 힘을 주기 때문에 치아와 임플란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혀 내미는 습관도 치아나 임플란트에 자연스럽지 못한 힘을 주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오늘 너무 좋아하세요, 원장님. 오늘 첫 촬영이었는데 어떠셨어요? 긴장이 많이 됐는데 훌륭한 라이브에 촬영 스태프들과 함께해서 아유,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치과에 대한 것이라면 뭐든지 응답해주는 응답하라 치과의사. 네, 오늘은 김준하 원장님이랑 함께 임플란트 시술 관련해서 궁금증을 타파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었다면 라이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네, 그럼 안녕. 아니요, 좀 더 밝게 주세요. 다시. 그럼 안녕.